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개발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가트 가입과 수입 자유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대전 직후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대공황과 같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제2차 대전과 같은 국가 간의 분쟁을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역 자유화를 적극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도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즉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을 통해 무역 자유화 원칙 하에서 국제무역을 관리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과 집행 조직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강한 국제무역기구 헌장에 대한 비판이 높아 각국 국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1947년 10월 제네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 교섭이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1월 1일에 발효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즉 가트는 1947년 10월에 관세 교섭 결과 23개국이 합의한 관세율표와 그것의 이행에 필요한 규정을 하나의 조약으로 묶어 성립된 것이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 전체의 경제적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고자 한 가트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역 자유화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트는 관세마를 무역 제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기타 수입 제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가트는 이러한 원칙 하에 회원국 간의 협의를 통해 관세를 인하하여 무역을 자유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애국 대우 원칙입니다. 가트의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최애국 대우 원칙은 A국이 B국에게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양화할 경우 이 조건을 다른 가맹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최애국 대우 원칙을 준수하게 되면 관세 인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트가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무역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발국으로서 수출과 수입이 매우 중요한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도 가트 가입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국 정부가 1950년대 초반에 가트에 가입하려고 했다는 것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트는 1950년에 영국에서 제3차 관세 협상을 위한 토키 라운드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한국 정부는 옵저버로 초청받아 참가하였습니다. 물론 이때 한국 정부가 관세 양어표를 제출하는 등 가트 가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인하 협상에 전력 투구할 수 없어 가입 의지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57년에 37개국에 불과하던 가트 가맹국 수가 1960년대에 빠르게 증가하여 1967년에는 72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가트 가맹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세계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가트 가입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트 가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가트 가입 의견서를 작성한 1964년 후반부터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1965년 초에 박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이때부터 정부 각 부처에서 가트 가입에 따른 이해득실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는 1966년 5월에 가트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했고 같은 해 9월에 협상 대표단을 파견하여 가트 채약국과 본격적인 관세 양어 협정을 진행하여 1967년 4월에 가트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트 가입은 커다란 이익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이 양어한 품목은 60개에 불과했지만 기존 가맹국 사이에서 양어된 6만 5천여 종 상품의 관세율을 최애국 대우 원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역 자유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가트 가입과 함께 한국 정부에는 무역 관리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수출은 1955년에 이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가트 가입과 함께 취해야 했던 무역 관리 방식의 전환은 수입품에만 해당되었습니다.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 자유, 예외 제한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무역 계획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과 제한 품목만을 나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가트 가입 이후 한국의 수입 자유화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입 자유화율이란 수입 금지 품목과 제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즉 자동 승인 품목수를 총 수입 품목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트에 가입한 1967년의 수입 자유화율은 59%였는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이후 수입 자유화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1977년에는 53%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국이 아직 가트 18조국에 해당되어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서나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한 수입 제한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박정희 정부가 중화공업 제품의 수입 제한을 강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수입 자유화율은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1981년에 수입 자유화율은 75%였고 1986년에는 92%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입 자유화율은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여 2001년에는 모든 수입 품목이 자동 승인 품목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 자유화율이 197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상승한 것은 국제적으로 무역 자유화의 분위기가 확산된 것과 함께 한국 정부가 그에 맞춰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입 자유화율이 상승하는 것과 함께 1980년대 후반 이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1990년 1월에 수량 제한의 철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등의 의무를 실행해야 하는 가트 11조국으로 이행하여 무역 자유화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수입 역시 수출과 함께 빠르게 성장했으며 고도 성장기에는 항상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무역 자유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한국의 무역이라는 주제로 경제의 글로벌화 과정과 그 속에서 전개되는 한국 무역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